세월이 흐르면 삶은 단순해져야 한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삶이 복잡해진다고 말한다. 몸은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고 먹는 것도 단순해야 편한데 마음은 여전히 젊은 날의 습관을 놓지 못한다. 그래서 몸은 단순을 원하지만 마음은 복잡을 붙잡는다. 이 불일치가 노년의 삶을 무겁게 만든다. 노년의 고민은 여러 얼굴로 찾아온다. 가장 먼저 건강이 있다.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을 때마다 새로운 불안이 생기고 조금만 아파도 혹시 큰 병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한다. 젊을 때는 아프면 회복될 것이라 믿었지만 나이가 들면 병 하나가 삶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더 민감해진다. 몸은 단순히 현재만 느끼려 하지만 마음은 앞서가며 온갖 상상을 덧붙인다. 건강의 문제는 실제 통증보다도 복잡한 걱정이 더 큰 무게가 된다. 또 하나의 고민은 관계다. 젊을 때는 일터와 모임 속에서 사람들을 자주 만났다. 매일 부딪히는 동료와 지인들이 있었기에 외로움이 덜했다. 그러나 은퇴 이후에는 관계가 줄어들고 전화기 벨소리는 드물어진다. 자녀도 바쁘게 살아가고 가까웠던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난다. 그렇게 주변이 조용해지면 마음은 허전해진다. 그런데 사람은 습관을 쉽게 버리지 못한다. 여전히 많은 관계 속에 있어야 든든하다고 믿는다. 그래서 불편한 모임에도 억지로 나가고 진심 없는 대화에도 매달린다. 결국 마음은 더 지치고 복잡해진다. 돈 또한 노년의 마음을 흔든다. 이미 살아가는데 큰 지장은 없을 만큼 모아두었는데도 더 있어야 한다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다. 혹시 모자라면 어쩌나, 혹시 사기를 당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늘 따라다닌다. 젊을 때는 벌기 위해 애썼고 중년에는 쓰기 위해 애썼다면 노년에는 지키기 위해 애쓴다. 그러나 지킨다는 마음이 오히려 불안을 키운다. 충분함을 알지 못하면 끝없는 욕심에 사로잡히고 그 욕심이 마음을 복잡하게 만든다. 명예와 역할의 상실도 무거운 짐이다. 직장에서 물러나고 사회적 이름이 사라지면 마음이 공허하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다시 떠오른다. 예전에는 명함 한 장이 존재의 증거였지만 이제는 불려주지 않는 이름 앞에 서 있다. 그 순간 자신이 작아진 것처럼 느껴진다. 사실 삶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은 여전히 남의 평가에 얽매여 스스로를 무겁게 만든다.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결국 같다. 단순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몸은 이미 단순을 배우고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복잡을 놓지 못한다. 그래서 노년의 삶은 편안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더 불안하고 무겁게 느껴진다. 자연은 단순함을 가르친다. 나무는 계절이 오면 스스로 잎을 떨어뜨린다. 화려한 잎을 붙잡고 있으면 겨울을 견디지 못한다. 강물은 장애물을 만나면 돌아가거나 넘어서며 흐른다. 굳이 소용돌이 속에 머물지 않는다. 비움과 단순함은 자연의 법칙이다. 그러나 인간은 욕심과 집착으로 그 법칙을 거스른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채우려 하고, 여전히 비교하려 하고, 여전히 잡으려 한다. 그래서 삶이 더 무거워진다. 소크라테스의 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다.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젊은 날에는 채워야 산다고 믿었지만 나이 들어서는 오히려 내려놓아야 산다. 단순함은 허무가 아니다. 단순함은 평온이다. 비움은 상실이 아니라 자유다. 오늘 우리는 나이 들수록 단순해져라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이 말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다. 관계를 가볍게 하고 욕심을 내려놓고 생각을 정리하는 삶의 태도를 말한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마음은 다시 평온을 되찾는다. 복잡한 문제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에게 단순함은 새로운 길을 연다. 오늘의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을 덜어주고 단순한 삶이 주는 자유를 다시 떠올리게 하기를 바란다. 노년의 삶을 무겁게 만드는 원인은 여러 갈래로 드러난다. 몸이 약해지는 것은 자연의 이치지만 마음은 여전히 젊은 날의 습관을 내려놓지 못한다. 그래서 건강의 불안, 관계의 외로움, 돈의 근심, 명예의 상실, 그리고 끊이지 않는 걱정이 겹겹이 쌓인다. 이 5가지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보이지만 결국 한 가지 문제로 이어진다. 단순해지지 못하는 마음이다. 노년에 가장 먼저 다가오는 고민은 건강이다. 병원에서 작은 수치 하나가 흔들리면 마음이 요동친다. 의사가 큰 문제는 아닙니다라고 말해도 안심이 되지 않는다. 혈압이 조금만 높아져도, 심장이 잠시 두근거려도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상상이 꼬리를 문다. 공원 벤치에 앉아 아침 햇살을 받다가도 무릎에서 뻐근함이 올라오면 그 순간 하루 전체가 무거워진다. 걸음을 멈추고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온갖 가능성이 교차한다. 이 통증이 혹시 큰 병의 신호는 아닐까? 앞으로 거동이 불편해지는 건 아닐까? 몸은 그저 작은 통증을 느끼는 것뿐인데 마음은 이미 미래의 고통까지 끌어와 현재를 짓누른다. 이 불안은 단순하지 못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몸은 지금의 통증만을 느끼지만 마음은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두려움을 동시에 불러들인다. 결국 현재보다 앞서가는 걱정이 더 큰 무게가 된다. 소크라테스는 삶을 두려움으로 가득 채우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지금의 대화에 머물렀고 눈앞의 사람에게 집중했다. 그의 태도는 우리에게 말한다. 건강의 문제를 단순히 몸의 고통으로만 여기지 말고 마음의 불필요한 불안을 걷어내라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 관계는 자연스레 줄어든다. 직장을 떠나고 오랜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주변은 점점 조용해진다. 전화기가 울리지 않는 날이 많아지고 명절에도 집안이 고요하다. 처음에는 이 고요를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누군가는 마음에도 없는 모임에 발걸음을 옮기고 누군가는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람에게 억지로 전화를 건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면 마음은 오히려 더 공허하다. 어떤 이는 모임에 다녀와서 말한다. 사람들은 많은데 진심은 하나도 없더라. 웃음과 대화가 오갔지만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반면에 평생 친구 한 사람과 차 한 잔을 나눈 날은 집에 돌아와도 마음이 든든하다. 관계의 깊이가 노년을 지탱하는 힘이 되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수많은 사람과 대화했지만 그 대화는 단순했다. 그는 사람의 숫자를 늘리려 하지 않았다. 말의 화려함도 바라지 않았다. 단순한 질문과 성찰이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진심이 피어났다. 노년의 삶도 마찬가지다. 불필요한 인연을 억지로 붙잡을 필요가 없다. 관계는 넓이가 아니라 깊이다. 얕은 만남을 줄이고 마음을 나눌 몇 사람과 진실한 관계를 이어갈 때 오히려 평온이 찾아온다. 돈은 젊은 시절에는 생존의 문제였다.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꾸리려면 돈이 필요했다. 그러나 노년에는 이미 최소한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더 불안하다. 어떤 이는 통장을 확인하는 일이 하루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다. 숫자가 늘어나면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혹시 잃으면 어쩌나라는 두려움이 더 커진다. 은행을 여러 곳으로 나누어 예금을 하면서도 밤마다 잔액을 확인한다. 돈이 삶을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마음을 묶는 족쇄가 된 것이다. 다른 이의 경우 자녀에게 남겨줄 것을 생각하느라 현재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 여행을 미루고 작은 기쁨마저 포기한다.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가 스스로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마음은 미래에 얽매여 현재를 잃는다. 소크라테스는 많은 재산을 가지지 않았으나 자유로웠다.
가진 것이 적으니 잃을 것도 적었다. 그 단순함 속에서 마음은 가벼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같은 태도다. 돈은 모으는 것만이 지혜가 아니라 쓰고 나누는 데서 진정한 의미가 생긴다. 노년에는 돈을 어떻게 지키느냐보다 어떻게 단순하게 쓰고 나누느냐가 더 큰 지혜이다. 직장에서 은퇴하면 이름이 사라진다. 한때는 명함 한 장이 사회에서의 자리를 보장해 주었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도 그 직함을 불러주지 않는다. 그때 마음은 공허해진다. 교사로 평생을 보낸 이는 은퇴 후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선생님이라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장 힘들다고 고백한다. 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한 이는 모임에서조차 자신의 의견이 가볍게 다뤄지는 순간 큰 상실감을 느낀다. 과거에는 모두가 귀를 기울였는데 이제는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것이다. 명예란 결국 다른 사람의 시선 위에 세운 집이다. 시간이 흐르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소크라테스는 그런 집 위에 자신을 세우지 않았다. 그는 외부의 평가에 기대지 않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노년의 삶에서도 같은 길이 필요하다. 이름이 사라졌다고 해서 존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내면의 평온에 뿌리를 두는 순간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노년의 삶은 단순해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은 걱정을 떠안고 산다. 자녀의 일, 손주의 장래, 건강의 불안, 사회의 혼란까지 마음에 끌어안는다. 일이 없는데도 마음은 늘 바쁘다. 밤이 깊어가도 눈을 감지 못하고 뒤척이는 경우가 많다. 내일 특별한 일정이 없어도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라는 생각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는 무겁게 시작된다. 걱정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지만 마음은 그 그림자에 붙잡혀 산다. 소크라테스는 대화 속에서 언제나 불필요한 말을 걷어내고 본질을 묻곤 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무엇이 불필요한가? 그는 복잡한 생각을 단순하게 정리하는 법을 보여주었다. 노년의 걱정에도 이 태도가 필요하다. 모든 걱정을 한데 껴안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 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고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다. 노년을 무겁게 만드는 5가지 문제는 각기 다른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 뿌리는 같다. 건강의 불안, 관계의 외로움, 돈의 근심, 명예의 상실, 끊이지 않는 걱정은 모두 단순하지 못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몸은 이미 단순을 배우고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젊은 날의 습관에 묶여 복잡함을 붙잡는다. 이 모순이 삶을 불편하게 만든다. 젊을 때는 채우며 살아야 했지만 나이 들어서는 비워야 한다. 그러나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몸은 단순을 원하는데 마음은 복잡을 붙잡고 버티는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지혜는 우리에게 보여준다. 삶의 무게를 줄이는 길은 화려한 방법에 있지 않고 단순함으로 돌아가는 데 있다. 내려놓을수록 가벼워지고 가벼워질수록 평온해진다. 노년의 문제를 풀어가는 첫걸음은 단순함을 배우는 것이다. 노년의 삶은 본래 단순해야 한다. 그러나 마음이 복잡하면 그 단순함이 찾아오지 않는다. 앞서 살펴본 5가지 문제, 즉 건강의 불안, 관계의 외로움, 돈의 근심, 명예의 상실, 끊이지 않는 걱정은 모두 우리 삶을 무겁게 한다. 소크라테스는 노년의 삶을 무겁게 만드는 문제들을 단순하게 바라보고 본질을 붙잡을 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나이가 들면 건강은 삶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된다. 병원 진료 결과에 따라 하루의 기분이 좌우된다. 진료실에서 의사가 큰 이상은 없습니다라고 말해도 마음 한쪽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남는다. 그날 저녁에는 인터넷을 뒤지며
비슷한 증상을 찾아본다.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불안이 커진다. 어떤 이는 체중이 조금 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워진다.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이러다 병이 생기는 건 아닐까 하고 불안해한다. 또 다른 이는 작은 두통이 와도 뇌 질환을 의심하며 며칠 동안 마음을 졸인다. 몸은 단순하다. 조금 쉬면 회복하고 규칙적으로 움직이면 힘을 얻는다. 그러나 마음은 단순하지 못하다. 작은 증상에도 과거의 아픔과 미래의 두려움을 덧붙인다. 결국 몸보다 마음이 더 아프다. 해결의 길은 단순하다. 오늘 할 수 있는 기본을 지키는 것이다. 가벼운 산책을 하고 제때 식사를 하고 충분히 잠을 자는 것. 여기에 감사의 마음을 더하면 된다. 걱정한다고 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소크라테스는 먼 미래의 불안보다 지금의 대화와 사유에 집중했다. 노년의 건강도 마찬가지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단순히 실천하고 나머지는 흘려보내는 것이 지혜다. 은퇴 이후 가장 크게 다가오는 문제 중 하나는 관계의 축소다. 직장에서는 매일 사람을 만났지만 이제는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다. 집안은 고요해지고 대화할 사람이 줄어든다. 이 고요가 낯설어 많은 이들은 억지로 모임을 찾아다닌다. 그러나 그런 만남은 피로만 남긴다. 어떤 이는 매주 빠지지 않고 동창 모임에 나가지만 돌아오는 길에는 오히려 더 외롭다고 말한다. 모임 속 대화가 웃음으로 가득했지만 마음을 채워주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오랜 친구와 단둘이 앉아 진심을 나눈 날은 마음이 편안하다. 결국 관계의 질이 중요한 것이다. 노년의 삶은 관계의 양이 아니라 깊이가 힘이 된다. 불필요한 인연을 억지로 이어가지 말고 진심이 오가는 몇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좋다. 체면 때문에 불편한 만남을 계속하면 마음만 지친다. 소크라테스가 했던 대화도 마찬가지였다. 화려한 말은 필요하지 않았다. 단순한 질문 속에서 진심이 드러났다. 노년의 관계도 단순해야 한다. 억지로 사람을 늘리기보다 깊은 대화가 있는 한두 명의 만남이 더 큰 힘을 준다. 돈은 노년의 또 다른 짐이다. 이미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 모아두었음에도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다. 혹시 병원비가 많이 들면 어쩌나, 혹시 자녀가 힘들어지면 어쩌나 하는 생각 때문이다. 통장을 자주 들여다보는 이들이 있다. 숫자가 늘어날수록 안심해야 하지만 오히려 불안이 커진다. 혹시 잃을까, 혹시 줄어들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어떤 이는 돈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스스로의 삶을 줄인다. 외식도 하지 않고 여행도 미룬다. 그러나 자녀들은 오히려 부모가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돈은 움켜쥐면 족쇄가 되고 흘려보내면 자유가 된다. 작은 나눔 하나가 마음을 가볍게 한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거나 작은 선물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돈은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된다. 소크라테스는 큰 재산이 없었지만 자유로웠다. 그는 잃을 것이 적었기에 두려움도 적었다. 노년의 삶도 마찬가지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단순하게 쓰고 나누는 것이 더 큰 지혜다. 직장에서 물러난 뒤 많은 이들이 느끼는 것은 이름의 상실이다. 과거에는 명함 하나로 자신을 소개할 수 있었고 직함 하나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도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다. 교사로 평생을 일한 이는 은퇴 후 더 이상 선생님이라 불리지 않는 사실이 가장 힘들다고 했다. 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했던 이는 모임에서 자신의 의견이 예전처럼 무게를 갖지 못할 때 큰 상실감을 느꼈다. 명예는 결국 남의 시선에 달린 것이다. 세월이 지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소크라테스는 외부의 평가를 좇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묻고자 하는 질문에 충실했다. 노년의 삶에서도 같은 태도가 필요하다.
사회적 이름이 사라졌다고 해서 존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내면의 이름을 붙잡을 때 외부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진다. 진정한 명예는 조용히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 노년의 걱정은 끝이 없다. 자녀의 앞날, 손주의 장래, 작은 통증 하나까지 모두 마음에 담는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라는 생각이 마음을 짓누른다. 밤에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경우가 많다. 새벽에 일어나 창밖을 보며 근심을 거듭한다. 아침이 밝아와도 몸은 무겁다. 걱정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지만 마음은 그 그림자를 붙잡고 괴로워한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걱정을 단순하게 쪼개는 습관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 것이다. 할 수 없는 일은 내려놓고 할 수 있는 일에만 마음을 쓴다. 작은 기록 습관도 도움이 된다. 걱정을 종이에 적고 서랍에 넣어두면 마음에서 짐이 조금 덜어진다. 짧은 명상 역시 효과적이다. 호흡에 집중하며 잡념을 흘려보내면 마음은 차분해진다. 소크라테스가 불필요한 말을 걷어내고 본질을 드러냈듯 우리도 불필요한 걱정을 덜어내야 한다. 노년의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길은 결국 비움이다. 집안에 10년 넘게 쓰지 않은 물건들이 쌓여 있다면 그것이 마음의 무게다. 서랍 하나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인연을 내려놓으면 평온이 찾아온다. 욕심을 비우면 웃음이 늘어나고 생각을 비우면 잠이 깊어진다. 비움은 잃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빈 방이 되어야 새로운 가구를 들릴 수 있듯 비워낸 마음에서야 새로운 평온이 들어온다. 소크라테스의 질문은 사람들의 마음속 불필요한 생각을 비워내고 본질을 보게 했다. 우리의 노년에도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 단순해진 삶은 자유롭다. 많은 것을 붙잡고 있으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다. 그러나 내려놓으면 어디든 갈 수 있다. 작은 집에 살아도 마음이 단순하면 넉넉하다. 적은 돈으로도 웃을 수 있다. 사람은 적어도 외롭지 않다. 반대로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여도 마음이 복잡하면 삶은 늘 불안하다. 단순해질 때 비로소 자유가 열린다. 돌아보면 나이 들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건 늘 비슷하다. 건강에 대한 불안, 줄어드는 관계의 외로움, 돈에 대한 근심, 사라진 명예의 허전함, 그리고 끝도 없는 걱정들. 이런 것들이 결국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고 삶을 더 무겁게 한다.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보여준 지혜처럼 본질을 붙잡고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면 삶은 가벼워진다. 단순함은 노년의 특권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몸이 자연스럽게 단순해지듯 마음도 단순해져야 한다. 불필요한 짐을 덜어낼 때 노년은 평온과 자유의 길을 걷게 된다. 나이 들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젊은 날에 배웠던 것과는 전혀 다른 지혜를 요구한다. 젊었을 때는 무엇을 채워야 하는가가 삶의 과제였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것을 이루고,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삶의 증거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노년에 들어서면 과제는 바뀐다. 이제는 무엇을 채우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비우느냐가 지혜가 된다. 건강의 불안, 관계의 외로움, 돈의 근심, 명예의 상실, 그리고 끊이지 않는 걱정. 이 5가지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노년의 그림자다. 그러나 이 그림자가 삶 전체를 뒤덮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그림자를 바라보는 태도에 따라 삶의 무게는 달라진다. 단순해질 때 그림자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건강을 단순하게 바라보면 병은 두려움의 이름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 된다. 관계를 단순하게 정리하면 얕은 인연의 피로 대신 깊은 우정의 힘을 얻는다. 돈을 단순하게 쓰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된다. 명예를 단순하게 내려놓으면 남의 시선이 아닌 자기 내면에서 평안을 찾는다. 걱정을 단순하게 다스리면 삶의 매 순간이 다시 숨을 돌릴 수 있는 쉼터가 된다. 결국 노년의 평온은 단순함에서 온다. 단순함은 허무가 아니다. 단순함은 마음을 비우고 본질을 붙잡는 힘이다. 우리가 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을 때 잃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맞이할 자리가 열린다. 돌아보면 젊은 날에는 집을 채우는 데 온 힘을 쏟았다. 물건을 모으고 관계를 넓히고 이름을 높이는 데 애썼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집을 비워야 한다. 쓰지 않는 물건을 버려야 하고 마음을 무겁게 하는 관계를 정리해야 하며 집착이 된 이름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삶은 가벼워지고 남은 시간은 평온으로 채워진다. 소크라테스는 늘 본질을 묻는 사람으로 살았다. 그는 화려한 말로 세상을 채우지 않고 불필요한 생각을 덜어내며 단순하게 질문했다. 그 단순함이 진리를 비추었다. 오늘 우리의 노년에도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 단순해진 삶은 자유롭다. 많은 것을 움켜쥐고 살면 오히려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억해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단순해져야 한다. 단순해질수록 가벼워지고 가벼워질수록 평온해진다. 단순함은 노년의 지혜이며 노년의 자유다.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전하는 지혜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소크라테스의 지혜가 삶의 무게를 덜어주고 흔들리는 마음에 빛을 비추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